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도 11월 3주차 하겠습니다. 시장이 엄청 복잡합니다. 투자하고 뭐 몇십 년 만에 진짜 매크로 지표도 그렇고 시장 주체도 그렇고 미국 정부까지 아주 뭐 엄청난 모든 지표들이 다 그냥 변동성이 최고인 상황에서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실물 경제 매크로 쪽 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쭉 늘어나다가 아마존 프라임데이 지나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연말 연시도 있고 추수감사절이죠. 다다음 주가 미국의 시장도 뭐 조기 종료하는. 그래서 조금 소비가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요즘 뭐 집 팔아서 놀러 다닌다는 미국 젊은이들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쓰고 보자는 풍조도 좀 있는 것 같고 관성적으로 계속 소비를 늘리는 쪽도 있는 것 같고 네, 여기도 뭐 일단 전년 대비로 보는 게 그렇게 크게 변경되고 변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다 변동폭이 전년 대비로 돌아가기만 해도 아주 감사한 지경입니다.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는 이번에 아주 그냥 최장기로 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쭉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하면서 가다가 코로나 때 거의 일부러 셧다운을 해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채워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다른 나라는 아직 멀었죠. 고용 동향 지수는 계속 거의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니까 70억은 이미 뭐 다 거의 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계속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년 수준이거든요. 여기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가 평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민자 수도 그렇고 근로 참여율도 높아지면서 다시 높아지다기보다는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고연봉에서 밀려난 분들은 또 그 밑에 회사로 내려가고 그 밑에 어중쩡하게 이제 좀 그런 쪽 잡에서 일자리가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 장기물금리 급락했죠,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쪽 30년 담보대출도 은행연합 이쪽 금리도 조금씩 이틀이 아니라 2주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무역 수지인데요. 소폭 수지가 재정적자가 아니라 무역 수지가 감소하다가 다시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감소하면 자체 생산한다는 얘기니까 GDP는 플러스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에는 이제 마이너스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늘어난 얘기는 수입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줄어들 거고 GDP는 감소하는 그런 쪽으로 이번 달과 12월 달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은행 대출 관련 서베이 있었는데요. 은행 대출 관련 서베이에서 뭐 전부 다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용카드나 소비자 대출도 대출 규정 강화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 금융기관들 수익도 줄 거고 한 곳은 뭐 완전 대출 중단했다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정부 뭐 주택 모기지 제외한 다른 모든 종류의 주택 모기지도 대출 규정 강화, 아직도 계속 대출 규정 강화하고 있죠. 은행 대다수가 뭐 상업용 부동산, 요즘 상업용 부동산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뭐 거의 홈빌더들한테 베일아웃 제공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미국의 지역은행 한 곳도 또
강제 합병당했습니다. 대출 관련 뭐 이런 채권 관련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출 관련해서 잘못돼서 합병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시장에 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대출 기준 강화는 은행 단기 순이익이 추세가 뭐 지속됨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들 뭐 4분기나 이런 쪽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크게 보면 은행 숫자가 15,000개 이상 되던 은행이 거의 뭐 한 4, 50년간 4,000개 밑으로 줄어들었고, 이 와중에 강한 은행만 살아남게 되겠죠. 이번에도 좀 살아남은 은행들은 작아도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채권이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툴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딱 정리해 보는 게 이 정도 세 가지 함수로 지금 미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화량인데, 통화량이 쭉 올라가서 조금씩 내려왔죠. 통화량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물가가 쇼킹할 정도로 올라가니까 이제 파월이나 연준이 엉덩이가 덜썩 뜨거워지는 거죠. 아 뜨거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서 지금 5.5까지 올라왔죠. 10번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량도 당연히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량을 줄이겠죠. 뭐 지금 밸런스 시트도 계속해서 엄청난 돈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시중에 떠도는 돈도 줄이고 금리도 올려서 가게에서 쓰는 돈을 팍팍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무부 지난 은행 위기 때 또 돈을 좀 풀었죠. 그래서 여기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만든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적자 정책이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렇게 쭉 올라서 여기서는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CPI도 추세적으로 내려오던 관상효과, 데이터 이런 레깅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다고 계속 옆에서 하는데도 나는 돈 쓰겠다고, 돈 써서 뭐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상관 있다고, 이런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뭐 지금 의회도 난리가 아니고 둘로 나눠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결국 무디스라는 신용평가 회사도 미국의 전망을 조금 하향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날린 거죠. 통화량도 문제고 물가도 날리고 금리도 날리고 정치권도 날리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내려왔다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아니고 채권금리, 2년물 채권금리가 파월이 마치 금리를 0 중단시키는 것처럼 하니까 내려왔고,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하고 급반등 폭등했죠. 그러니까 또 파월은 그건 아니고 또 얼마든지 금리 인상할 수 있다고 그런 거고, 그러면서 또 금리는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횡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변수도 너무 많고요. 이번 주 CPI 나오죠, PPI 나오죠, 의회 예산 뭐 결정되는 것들도 나오고, 뭐 하나만 삐득해도 시장은 매우 크게 변동할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변동한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추세를 만드냐,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움직일 정도의 가능한 주체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몇 가지가 얽혀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품 가격도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상승률은 또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임금 인상 쪽, 이쪽 부동산까지 포함해도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입니다. 시장도 연준도 재무부도 그리고 미국 의회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횡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연방정부, 그리고 시장과 계속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밀당하고 있는 연준, 그리고 재무분화 등 이런 실물 경제에서 발생한 통화량, 아무튼 복잡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은 뭐 계속 다 정기예금이라 야금야금 이자만 먹고 있고요. 지금은 지난주에 바꿀까 한참 고민하다가 파월의 발언으로 또 반등을 하고 등락만 하고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